안녕하십니까 쿠키보입니다. 오늘은 슬레이더 스파이어 2 마지막 캐릭터 사일런트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평소와 같습니다. 카드의 분류도 평소와 같습니다. 우선 캐릭터를 소개하자면 사일런트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라 여성들로 이루어진 어떤 자매 사냥단의 명칭이고 강한 적을 사냥하고 그 전리품을 수확하는 게 목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사일런트 머리에 뒤집어 쓴 저 해골도 그런 강한 사냥감 중 하나고요. 슬댓을 원에서도 나왔던 근본 캐릭터고 이제 아크라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정말 성능만 따지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해봤을 때 5캐릭터 중에 제일 쉽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몇몇 전투에서 굉장히 카운터를 세게 맞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카운터 전투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클리어의 여부를 나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일의 메커니즘은 메인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고 서브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 특성은 전투 시작 시 드로우를 3장 더 드로우를 하고요. 주요 메커니즘 두 개는 교활 그리고 단도가 있습니다. 교활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교활 카드가 있는데 교활 카드가 있고 버리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교활 카드가 손에 있을 때 버리기 카드로 교활 카드를 버리면 그 교활 카드가 발동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데미지를 넣는다, 아니면 방어도가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예를 들어 도탄이란 카드를 그냥 쓰려면 2원을 내고 써야 되죠. 근데 예비란 카드를 통해서 도탄을 버리면 0 코스트로 그냥 2 코스트짜리 도탄을 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예비 같은 카드로 버리면 이제 가성비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사일런트의 밥줄 메커니즘이고요. 단도는 사일런트는 이제 망토와 단검처럼 단도를 손으로 가져오는 카드들이 있고 단도를 강화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카드들이고, 그다음 서브 메커니즘은 독하고 약화가 있는데, 독은 이제 네크로바인더의 그 종말 같은 거예요. 독은 이 방어도도 무시하고 힘도 무시하고 그냥 이 쌓이는 그런 거고, 독이 쌓이면 턴이 끝날 때, 내 턴이 끝날 때 상대방한테 쌓인 독만큼 데미지를 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화는 모두가 아는 약화인데 대신 사일런트는 약화 카드가 조금 있습니다. 교화를 먼저 소개하자면 사일런트의 제1 사기를 책임지는 메커니즘이고요. 잘 풀리면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완성이 돼야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친구들이 대차게 카운터를 칩니다. 사기를 치는데 카드도 중요하고 파워 카드들이 가지는 시너지가 다른 캐릭터보다 중요해서 이제 파워 카드도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활 카드는 이렇게 공격을 책임지는 카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타는 좀 밥줄 같은 건데, 사일런트로 이 버리기를 갈 거면 공격 카드를 2장 이상 집지 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특히 도타는 2장까지 집기 좀 그렇고, 제주 넘기는 지금은 7 데미지가 아니라 6 데미지로 너프를 받아서 제주 넘기도 제주 넘기 플러스를 받는 거 아니면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아지랑이는 그나마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독은 그 카운터를 크게 안 받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넣을 거면 독을 많이 넣으시고, 도타는 이제 2장 이상 받지 말고 제주 1장 이상? 1장 정도 넣을 만해요. 도타는 제주 넘기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활함의 밥줄 같은 건데 범접 불가, 저거 방어도 6으로 너프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연마, 민첩일 가시사, 저거 굉장히 좋아요. 연마는 꼭 1장 2장 넣을 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전략가와 반사신경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가는 에너지를 주고 반사신경은 드로우를 줘요. 이 교활이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딜탱,
그리고 에너지, 드로우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가와 반사신경이 이런 사기를 치기에 굉장히 최적의 환경을 보여주고 이게 완성되면 왜 사기인지는 이것들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교활 카드가 손에 들어오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카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단검 투척, 데미지를 주고 한 장 들어오고 한 장 버리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좀 초반 카드예요. 단검 투척은 생존자는 우리 그 시작 카드 중 하나고 그림자 걸음, 계산대 도박, 고개 다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건 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활 에이스는 다음과 같아요. 뭐 메멘토 몰이랑 사례가 있는데 교활의 핵심이 이제 덱을 빨리빨리 뽑고 빨리 버리고 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이스 의존도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서브 에이스는 메멘토 모리가 있고 메인 에이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피해를 1 주고 전투 동안 뽑은 카드 한 장당 피해량이 1 증가. 즉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뽑으면 이제 좋은 거예요. 사례는. 메멘토 모리는 버리면 좋은 거라 역시 앞에서 봤던 그런 버리기 카드들과 시너지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활의 파워 카드 한 장 한 장이 성능이 아주 미쳐버리는데 이제 파워 카드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잔상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 1 얻습니다. 이거는 교활 덱에서도 좋고 단도 덱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잔상은 작업 도구 카드를 한 장 뽑고 한 장을 버립니다. 이거는 그 리젠트의 독재가 생각나는 그런 카드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 도구 그리고 스피드스터는 이제 드로우랑 버리기를 잘 쓰는 요 덱에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다인전에 굉장히 좋아요, 스피드스터. 이 교활 덱을 하는데 다인전이 약간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장 뽑을 만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또 괜찮습니다. 선천적이 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버리기 카드를 보면 이것도 보시면 카드를 한 장 뽑고 한 장 버리거나 다 버리는 그런 류가 많아요. 고개 빼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 카드들은 또 이런 드로우 카드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버리기 카드랑 스피드스터랑 시너지가 괜찮은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카드를 뽑고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뽑기랑 시너지가 또 맞춰져서 이런 뽑는 카드들하고의 이제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성을 쓰기 좀 애매한데 공중제비, 탈출구, 아드레날린 다 굉장히 괜찮은 카드들이에요. 특히 탈출구랑 아드레날린은 이제 0코 드로우라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카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특정 보스들 상대로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뽑기 좀 꺼려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나왔을 때 안 뽑는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친 사기를 치고 싶다면 설계의 대가가 필요해요. 설계의 대가가 뭐냐? 교활이 없는 카드들의 교활을 주는 카드예요. 얘네가 있으면 이 독덱에 스킬 카드가 많거든요. 얘네가 있으면 아무 스킬 카드나 다 가져다가 교활을 쓸 수가 있어요. 정말 미친 사기를 치고 싶다. 그러면 설계의 대가를 뽑으셔야 됩니다. 손기술은 그 정도까지 좋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쟤는 타이밍이 좀 맞아야 돼요. 이제 손 안에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손기술을 바를 그 스킬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 스킬 카드를 버리기 카드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손에 있어야 손기술을 잘 쓸 수 있는데 설계의 대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사이클 돌리고 나잖아요. 모든 스킬 카드가 이제 교활을 붙일 수 있어요. 잘 쓰기만 하면. 그래서 설계의 대가가 있으면 예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제 예비를 잘 봅시다. 버리기 최고 존엄 사기 카드. 사기가 확정적인 사기가 아니라 완성됐을 때 사기를 책임지는 카드예요. 0코스트 카드를 한 장 뽑고 한 장 버리는데 강화 필수입니다. 강화하면 카드를 두 장 뽑고 두 장을 버려요. 이제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될지는 여러분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비를 두 장 뽑았는데 두 장을 뭘 버리냐? 전략가랑 반사신경 뽑아요. 그럼 0코스트인데 1코스트 없고 카드 두 장을 뽑는 그런 사기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 0코 카드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카드를 뽑은 만큼 버리기 때문에 핸들을 늘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손에 예비가 한 장 있다. 그 상태에서 예비를 쓰면 두 장 뽑고 두 장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활 카드와 버리기 카드의 균형과 밀도 그리고 농도를 좀 잘 맞춰줘야 돼요. 별덱이 한 사이클 돌 때 별 쓰는 애들하고 별 얻는 애들, 쌓는 애들의 균형을 맞추잖아요. 얘도 버리는 애들하고 교활 애들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손에 수비랑 이제 타격이 너무 많으면 그런 농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이 손 안에 교활 카드랑 버리기 카드가 둘 다 들어와야 이걸 쓰는데 안 그럴 때가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 괜찮은 전략이라는 파워 카드가 또 쏠쏠해져요. 괜찮은 전략이 있으면 농도가 살짝 낮아도 교활 덱을 할 수가 있어요. 버리기 카드가 먼저 뜨면 버리기 카드 보존했다가 교활 카드 뜰 때 쓰고 교활 카드가 먼저 뜨면 버리기 카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교활 덱에서 굉장히 괜찮은 카드가 이제 괜찮은 전략이 돼요. 강화하면 카드 두 장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데 만약 후반이에요. 그래서 버리기도 많고 드로우도 많고 농도도 잘 맞춰놨어. 그러면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은데 이제 만약 그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 괜찮은 전략, 좋은 카드입니다. 단도 카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일런트의 핵심 딜 수단 중 하나 보시면 선제 타격, 건무, 망토 하단검 전부 다 단도를 가져오죠. 단도는 0코스트 4피해를 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은 그냥 생각하면 1코 11피해가 되는 거예요. 건무는 1코 12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이제 카드들인데 단도를 더 주는 카드들이에요. 비책 단도 3장 손으로 가져오는데 이 카드 비용이 1 감소해서 2번 쓰면 0코 단도 3장 들어오기 카드가 되는 거고, 강철의 폭풍 손에 있는 모든 카드 버리고 단도 가져오기. 여기에 그 숨겨진 단검도 굉장히 좋은데 카드를 2장 버리고 단도 손으로 가져오는 0코스트짜리 카드예요. 이 두 친구 때문에 교활 단도 덱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버리기를 통해서 교활 카드들을 액티브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활 단검 할 때는 이 강철의 폭풍과 숨겨진 단검, 특히 숨겨진 단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0코스트에 손해볼 일도 적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단도 덱의 세미 에이스 마무리. 이번 턴에 사용한 공격 카드 한 장당 피해 6 줍니다. 왜냐하면 단도가 공격 카드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괜찮은 세미 에이스지만 이제 최고 존엄은 칼날 함정. 소멸된 카드 더미에 있는 모든 단도를 사용합니다. 정말 미친 카드이죠. 미친 카드고, 그리고 이펙트가 재밌어요. 그냥 헤비머신건 같아요. 그래서 단도 덱의 이제 최고 존엄 에이스는 칼날 함정이다. 반도의 파워 카드 정말 한 장 한 장이 미친 파워를 미친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덱 파워가 뛰는 게 느껴져요. 무한의 검날 단도 한 장 손으로 가져옵니다. 좋죠? 정밀 단도 피해량이 4 증가합니다. 이거는 3장 넣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정밀은 정말 다다익선이고, 정말 조금만 더 심하게 말하면 여기에 복제 바르고 싶을 정도예요. 환영검 물론 복제 바르시면 안 됩니다. 환영검 단도가 보존을 얻고 첫 단도 피해량이 9 증가합니다. 환영검하고 무한의 검날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죠. 한 장 있는데 얘 쓰면 0코 13뎀짜리를 매턴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좋고, 칼날 부채 단도 4장 손으로 가져오는데 모든 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있으면 이제 단도 덱 하는데 다인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도는 자체적인 운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런 드로우 카드들 있죠. 얘네에 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도 덱의 조금 다른 면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단도는 생성이면서 소멸이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과 시너지가 나요. 이 리젠트의 창조의 기둥과 무기고, 그리고 아클의 어둠의 포옹과 무감각과 시너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표에서 만약에 다른 직업 카드 뽑기 찬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젠트랑 아크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창조의 기둥을 쓰면 이게 0코 3탱 4딜짜리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 단도 생성할 때마다 힘 얻고 이거 정말 미친 거고요. 이거 쓰면 단도 쓸 때마다 카드 드로우도 하고 방어도도 쌓고, 그렇기 때문에 단도 하나로 방어, 운영, 버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단도 덱 갈 때 다른 직업 카드 뽑기 하면 얘네들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단도는 특히 이 잔상과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도를 많이 만들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잔상 굉장히 단도에서 쓸만합니다. 이제 서브 시너지 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앞에서 교활이 그렇게 좋고 단도가 그렇게 좋으면 얘네들만 하면 안 되냐? 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활과 단도는 둘 모두 공통적으로 드로우를 많이 하고 카드를 많이 써요. 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를 많이 하고 카드를 많이 쓰는 애들을 연맥이는 이놈들한테 이 교활과 단도가 모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놈들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독을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얘네가 어흥해요. 이제 독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독은 적의 턴이 끝날 때 내가 쌓은 독 수치만큼 데미지가 들어가고 스택이 하나 쌓여요. 그래서 이 독을 빠르게 쌓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3턴에 걸쳐 독을 6씩 쌓는다고 합시다. 근데 독을 6 쌓는데 한 턴에 2씩 나눠서 쌓는 경우랑 첫 턴에 6을 바로 쌓는 경우가 있으면, 나눠서 쌓는 경우는 독이 이만큼 들어갔다가 2뎀 주고 1 깎여서 3 돼요. 그리고 3뎀 주고 1 깎여서 4가 되고, 4뎀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총 데미지가 9인데, 만약에 첫 턴에 6독을 쌓았다 그러면 데미지를 6 주고 그 다음에 수치가 5로 깎이고
5 주고 수치가 4로 깎이고 4뎀을 주겠죠. 그러면 총 데미지가 15예요. 그래서 독은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쌓는 게 아니라 샤라락 하고 빠르게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을 나눠서 쌓는, 즉 다인전에 조금 약합니다. 독덱이. 그 하나만 상대할 때가 꽤 좋아요. 그리고 강화 의존도가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집중해서 쌓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독덱의 공격은 이렇게 4장이 있는데 약간 독 메커니즘의 타격 같은 거고, 이제 모두 스킬 카드예요. 그래서 이 공격 카드 못 쓰게 하는 애들 상대로 카운터하기가 좋은데, 공격 카드 가격 올리는 애라든지, 근데 스킬 카드 카운터 치는 애들 상대로는 죽을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뭐 스킬 쓰는 카드들이랑 시너지가 좀 좋아요. 여기서 특이한 게 뱃물기라는 카드가 이제 항상 화두에 오르는데, 탄성 플라스크랑 뱃물기를 보면 탄성 플라스크는 간단히 보면 2코 9독이에요. 뱃물기는 2코 7독이에요. 누가 봐도 뱃물기가 쓰레기 같은데 문제는 보존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탄성 플라스크랑 뱃물기를 그냥 쓰고 끝날 때까지 얘네를 지켜보면 데미지 차이가 17 데미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슬더스리아 게임에서 보존이 가진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뱃물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카드가 돼요. 이 손꼬임도 방지해줘요. 예를 들어 한 번 뱃물기가 손에 들어오면 사이클을 계속 돌려도 다시 드로우가 되고 못 쓰는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미라클 덱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안 거슬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1막 넘기기용으로도 좋고 이런 상성법 적용용으로도 좋고, 한 장에서 한두 장 정도 되게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뱃물기. 이제 독의 서브는 이런 게 있는데, 신기루 모든 적에게 부여된 중독과 동일한 만큼의 방어도를 얻는다. 독덱에서는 뭐 엄청나게 좋은 카드고, 들춰내기. 이게 인공물에 독이 막혀요. 근데 독은 빠르게 독을 쏴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엄청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독덱을 하려면 이제 들춰내기 하나 정도 있어도 좋고, 근데 그냥 들춰내기는 한 장 정도 있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취약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멀티에서는 엄청나게 사기적인 성능을 보이고, 그냥 뛸 때도 한 장 정도 저는 채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이랑 싸울 일은 있으니까요. 이제 독덱의 파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유독가스, 내 턴 시작 시 모든 적에게 중독을 3 부여합니다. 이거는 독덱이 아니더라도 갈만해요. 유독가스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촉진제, 중독이 한 번 추가로 발동합니다.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을 빠르게 쌓을 자신 없으면 안 가는 게 좋기도 해요. 예, 데미지를 빠르게 넣긴 하는데 그만큼 독이 딱딱 까이는 수치도 커서, 유독가스 같은 거를 썼다고 치면 유독가스만 있다. 난 유독가스만 쓸 거다, 독 중에서. 그럼 오히려 촉진제가 딜 넣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유독가스가 뭐 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을 어차피 많이 쓰는 상황이 아니면 촉진제까지 해서 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독대기를 간다. 그럼 촉진제 굉장히 좋습니다. 독의 그 느린 페이스를 보충해줘요. 이제 다른 거 보면 발병, 중독을 3번 부여할 때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10을 줍니다. 그리고 독바르기, 공격 카드가 막히지 않는 피해를 줄 때마다 중독을 1 부여. 부식성 파도, 카드를 뽑을 때마다 모든 적에게 중독 3 부여. 얘네들은 독대기 각이 안 좋은 파워 카드들이에요. 발병 같은 경우는 중독을 3번 부여한다는데, 얘네로 3번 부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맹독 3번 쓰기? 너무 느리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느린 건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독바르기를 쓴 다음에 단도로 발병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단도는 3번 때리기 엄청 쉽거든요. 이 두두두두두 하는 게 단도인데, 독바르기 쓰면 모든 단도에 독이 발리기 때문에 이제 독바르기 발병 단도덱 시너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발병 부식성 파도 시너지가 있는 거죠. 그 미라클 덱도 드로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카드 3장 뽑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식성 파도랑 발병하면 다인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적에게 중독 부여하면서 피해도 주는. 그러면 이제 다인전 최종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미라클 덱에서 다인전 하을 대비할 때 뽑는 애들이고, 얘는 단도 덱에서 뽑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 셋 다 그냥 독덱에서는 웬만하면 안 뽑아요. 그래서 사일런트도 보면 세 개의 메인 시너지가 겹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섞기도 좋고 하나 나오면 미친 듯이 밀고 가기도 좋아요. 보통 초반에는 단도 시너지를 하면서 이제 교활, 각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도를 메인으로 가면서 독을 조금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 카운터 때문에. 메인 독 시너지로 가는 거는 약간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제 서브 메커니즘인 약화가 있는데, 이 사일런트는 무력화라는 시작 카드가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약화 1 부여하고, 혹시 약화가 뭔지 모르신다면 상대방의 데미지를 25% 깎아주는 그런 카드예요. 불의 일격, 약화 1 부여, 다리 걸기 굉장히 좋은 그 방어 카드고, 잉크 칼날. 잉크 투성이 단도를 한 장 손으로 가져옵니다. 잉크 투성이 단도가 뭐냐면 약화를 부여하는 그런 단도예요. 단도인데 약화 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서브 탱 수단으로 챙겨두면 굉장히 좋고, 추적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약화를 오히려 이제 취약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죠. 추적을 중복으로 걸면 딜봉은 하변산으로 들어가서 두 장 걸었을 때 딜이 4배가 되지 않고 3배가 됩니다. 사일런트 특징 중 하나가 방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평가를 만든 이유가 발놀림 때문이에요. 민첩을 이었습니다. 게임 끝나요. 발놀림 쓰면 이제 수비 카드도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일런트는 굉장히 탱 성능이 좋고, 이제 최고 존엄 탱 카드니까 반드시 채용. 이것도 정말 3장 정도 뽑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카드고, 방어 성능이 좋기 때문에 흐릿함도 챙겨두면 좋아요. 이제 방어가 계속 균등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쩔 때 이제 세게 왔다 약하게 왔다 이러기 때문에 흐릿함 한 장 있으면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선천적 삼형제가 있어요. 쌓이는 1턴 드로우가 3장을 더 뽑잖아요. 그래서 선천적 카드들을 이렇게 좀 채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 넘기기 좋아요. 암살. 그리고 얘네는 소멸이 붙어 있어서 이 패말림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암살, 배신, 제압. 이렇게 3개가 다 선천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애들인데, 보통 암살 걸고 배신하고 제압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단순히 딜로만 치면 이제 10에다가 한 16, 16, 32, 42 이렇게 3장으로 한 40딜 넘게 넣을 수 있는데, 뭐 40딜 넣으면 죽는 애들 꽤 많기 때문에, 아니면 거의 빈사 상태가 된 애들 꽤 많기 때문에 0코스트로 이제 카드 좀 써서 40딜 넣는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모아보시면 1턴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요. 이제 꼬챙이 안 좋습니다. 프레츠와 목조르기. 이 목조르기는 단도덱에서 서브딜 수단으로 하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단도덱을 갔을 때 데미지가 이걸 써야 될 정도로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프레체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스킬 카드 많은 상태에서 프레체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막에서 좀 뽑는 건. 예, 덮치기랑 포식자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안 좋아요. 피해를 10이 주는데 2코스트라서 뭔가 다음 카드 비용이 0 되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다음 턴에 카드를 2장 뽑는 것도 저는, 포식자는 쓸만한데 덮치기는 일단 그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덮치기를 썼으면 스킬 카드는 웬만하면 수비적인 걸 써야 되는데, 사일런트가 그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비싼 카드가 있진 않아요. 이 다리 걸기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약간 애매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정밀 사격 초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초반에 스킬 카드 뭐 수비 정밀 타격 이런 식으로 쓸 일 나쁘지 않습니다. 돌진 1막 때 진짜 좋아요. 방어도 10, 피해 10 굉장히 간단하고 조금 비싸고 그런 카드인데, 1막 때 약간 힘들다, 지금 당장 밸류 좋은 카드가 없다 하면 뽑는데 이제 사기칠 여지는 없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 뽑지 마세요. 한 장만 뽑으시면 좋아요. 대단원의 막은 그 자체로 그냥 덱이 짜여질 정도인데, 대단원의 막을 뽑으시면 그냥 저는 요게 올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대단원의 막 말고 다른 공격 카드 뽑지 말고 그냥 수비 버리기 드로우로 꽉꽉 채운 다음에 이거만으로도 딜 넣고 게임 끝내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이제 어떤 유튜버분이 굉장히 잘 쓴 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대단원의 막 어떻게 쓰는지 보이실 거고요. 사냥, 피해를 10 주고 치명타면 카드 보상을 추가로 얻습니다. 이제 이 카드로 몹 죽이면 되기 때문에 다인전에서도 그냥 한 명만 이걸로 죽이시면 되고, 파일의 날개랑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파일의 날개가 이제 카드 보상을 바칠 때마다 유물을 주는 건데, 얘를 쓰면 카드 보상이 2번 뜨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초반에 뜨면 이제 쏠쏠하게 보상 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구렁이의 형상과 악몽이 있는데, 구렁이는 카드 많이 쓰는 덱이 이제 쓰는 건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저에게 피해를 4. 단도덱에서 얘를 써야 될 정도로 딜이 딸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딜 카드 없어서
드롬이 미라클로 말려 죽이면 가야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악몽도 너무 비싸요. 이거 쓸 정도로 복제하면 사기치는 게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리타임 굉장히 재밌는 카드죠. 이번 턴 동안 더 이상 카드를 안 뽑는 대신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0코스트로 쓴다. 뱃물기랑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요. 왜냐하면 뱃물기는 보존이 있어서 뱃물기 한 3장 뽑은 다음에 손에다 놓고 분리타임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리타임 뜨면 쓰고 뱃물기 3장 공짜로 따라락 쓰는, 그렇게 이제 뱃물기나 보존이랑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쌀 운영은 메인 메커니즘인 교활 단도가 있고 서브 메커니즘인 독이 있는데, 초반엔 단도로 빌드업하면서 교활 각 좀 보고 이렇게 일막에 좋은 돌진 같은 거 하나 쓰고 이제 카운터 대비해서 독 한두 장 정도 잡는 그런 게 있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사일은 유물바를 엄청나게 잘 받아요. 드로우랑도 좋고 카드 쓰는 것도 좋고 뽑는 것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민첩도 좋고 많이 쓰는 것도 좋고 할인도 좋고 엄청나게 다양한 유물들이 사일런트랑 어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엘리트 위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크라고 정말 반대되는 점이 많은데, 아크는 취약이 많고 사일은 약화가 많고, 아크는 덱을 갈아서 소멸시키는데 사일은 버려서 순환시키고, 아크는 일반 전투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이 체력 회복이 있어서. 근데 사일은 엘리트 전투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이나 그런 게 없어서 랜덤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덱을 딱 정지한 다음에 이 딜 플랜을 짜는 그런 거가 굉장히 좋고, 이제 방어 성능은 정말 냉기 밀집 디펙트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초심자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추천하고 싶은 캐릭터예요. 아클보다도.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굉장히 예쁠 것 같다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망토를 쓴 역캐니까. 근데 요런 일러스트나 이제 요런 이 스토리를 보면 그리 예쁜 편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뭘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5 캐릭터 종합 공략이고요. 다음 콘텐츠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